딸과 아내를 위해 몸보신용 삼계탕을 만들기로 한 지니. 크고 실한 생닭 한 마리를 꺼내 요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본 소영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몸보신 하려다가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병원행할 뻔한 이유. 다음 중 지니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일까요? 1번, 생닭을 사온 그대로 끓는 물에 넣었다. 2번, 생닭을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고 냄비에 넣었다. 3번, 생닭을 흐르는 물로 세척했다. 어떻게 합니까? 1, 2, 3번 중에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저 세 개가 다 뭐 잘못된 게 있나? 1, 3은 아닐 것 같고 키친타월일 것 같아. 예? 맞나 보다. 이유를 대보세요. 왜 2번인지. 생닭에 있는 어떤 성분이 키친타월 위에 발라져 있는 뭔가 그거에 반응을 하나 보다. 아, 그게 뭔가 뭔가 화학 반응을 하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이 바꿀 기회 한 번만 드릴게요. 맞나보다 진짜. 거절하겠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합니까? 네. 틀렸습니다. 아 진짜. 정답은 3번. 생닭을 흐르는 물로 세척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돼? 우리가 흔히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식재료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로 세척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 캠필로박터를 포함한 각종 박테리아가 다른 식자재에 튀어서 교차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상승. 이런 균은 어차피 세척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으로 몸보신하려다가 오히려 식중독에 노출, 병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저게 닭 표면에 있는데 요리를 하면 끓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흐르는 물에 나가지도 않아요. 튀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냄비, 접시 이런 데. 그러니까 너무 몰랐다. 그렇죠. 그냥 끓이는 게 낫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닭고기 어떻게 조리하는 게 100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닭을 조리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균이 사멸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닭고기는 세척보다는 가열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소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끓는 물에 익히면 생닭을 사온 그대로 조리해도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 찜찜하다 싶으면 키친타월로 겉면을 가볍게 닦아주거나 대야에 물을 받아 담가서 씻어주고요. 제일 좋은 건 끓는 물에 닭을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작업 후엔 작업대, 도마, 칼 등 세제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세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닭은 보관 시에도 다른 음식과 닿지 않게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씻다가 튀는 게 더 나쁜가 봐. 앞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네. 그렇게 요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닭 요리, 이젠 흐르는 물에 절대 세척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의 꿀팁,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매일 밤잠을 뒤척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음도 거슬릴 때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 하나만 있으면 꿀잠 보장. 아주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ASMR 같은 건가요? 저희 세 기자 중에 안타깝게도 전 기자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와, 나 이거 알 것 같다. 뭐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잠을 깨우죠. 전 기자님은 지금은 불가능한 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그건 바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입니다. 그걸 입으면 잠이 잘 온다고? 진짜? 그래서 정 기자는 모른다는 그래서 거. 현재 솔로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55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첫째 날에는 아무도 착용한 적이 없는 새 티셔츠를 착용. 둘째 날에는 각자의 애인이 24시간 착용했던 티셔츠를 착용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왠지 둘째 날에 잠을 더 푹 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둘째 날은 좀 덜 뒤척이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이거 진짜 신기하네.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진들은 객관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자들은 이게 새 티셔츠인지 애인이 입었던 티셔츠인지 그 차이를 몰랐음에도 수면의 질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그뿐만 아니라요. 이 수면 시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 또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프란시스 첸 부교수는요.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의 신체적 존재감이 안정감, 평온함,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겁니다. 애인의 티셔츠를 입으면 잘 잔다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번엔 우리 기자님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2명의 선수 중 더 호감 가는 선수를 고르면 됩니다. 왼쪽. 무조건 왼쪽 아닙니까? 좋아요. 다음 사진입니다. 나 노란색. 저는 우측.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왼쪽이에요. 저도 왼쪽. 이 밝은 색이 좋네요. 난 흰색이 좋아. 여기서 두 번 다 왼쪽을 네, 선택하셨네요. 흰색이 좋아. 실제 코넬대학교 심리학 부교수 길로비치와 프랭크가 1988년 옷 색깔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제 실험 참가자들이 놀랍게도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보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악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악랄해 보인다고요? 네, 나는 무조건 흰색을 골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완전 영향이 있나 봐. 흰 옷을 입으면 호감도가 상승한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왜 흰 옷이 호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허. 2004년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마이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호감도가 상승하는 이유, 바로 빛의 명암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상 때문입니다. 이 빛이나 밝음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성경에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도 빛은 진리, 진실 등과 동일시되고요. 반대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레니즘, 로마,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흰색은 기쁨이나 순결 등을 의미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흰색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낀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까 이제부터 면접 같은 중요한 날은 무조건 흰 옷을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빼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00cc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 이렇게 좀 손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손금 좀 봐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정지화면 저희가 좀 포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지하면 하세요. 예. 자, 약간 한 기자님은 검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 기자님이 제일 약지가 좀 상대적으로 길고 저는 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거 왠지 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재 길이가 남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 오늘 얘기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데? 네, 그거가 뭐야? 급소. 그 명체? 명체가 명치미남? 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길수록 음경의 길이가 더 긴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한 기자님은 좀 악력도 부족하시고 야, 오늘 여러 가지로 안 좋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약지와 검지 길이의 비와 음경 길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자, 기자님들 이제 뭐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아,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 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 그게 나왔다고. 아니라 그만 올려 더 올라왔어. 박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박사님 아니냐? 아니 자꾸 잠깐만. 자꾸 기울어지고 아니 있어. 중지보다 긴데 이거? 중지보다 길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저 점점 길어지고 아 있어요. 뭐야 구부려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 검지를 아 접지 뭐 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검지 접지 마. 검지 펴. 약지 확실히 긴 것 같아. 아니 둘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2011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와 음경 길이를 비교 측정해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음경 길이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숫자와 요 길이 대응해 가지고 요 플러스를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집에서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2019 곱하기. 아니, 근데 대체 왜 손가락 길이하고 음경 길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좀 화가 난 불만이 거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난 겁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니야, 화라니. 아, 과학적인데. 검지가 진짜 길었거든요. 자, 학계에서는 태아기적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발생 및 형성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설이 통용되는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 자궁에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길어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남성성이 이 약지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코가 크면 이제 그쪽도 크다라는 속설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코는 또 코와 아니야? 음경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자의 음경 길이가 궁금하시면 손가락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것이 확인이 되시면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아, 나 장갑 쓰고 다니는 줄. 짜증난데. 코는 안경에 붙어있는 그 코처럼 크신데 뭐 쓸모없는 속설이에요. 아, 진짜 코가 왜 쓸모없는 거야.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전 기자를 위해 준비한 특종입니다. 오늘 정 기자님 특집이네. 네, 가끔씩 저 녹화 날 지각하실 때 어디냐? 그러면 아, 상암동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63 빌딩 보여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제일 좋아하는 빌딩이 63 빌딩이죠. 그러니까요. 아, 63 빌딩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하. 그럴 때 이것만 잘 참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깜쪽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참아야 할 이것은 바로 소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입니까?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실험을 한 거야?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22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50ml 적은 양의 물만 마시겠고 B그룹에게는 700ml의 많은 물을 마시게 한 뒤에요. 45분 후에 평가단 그룹을 불러서 이 두 그룹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알아맞히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물을 적게 마신 A그룹보다 물을 많이 마신 B그룹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 후 소변을 참은 채로 거짓말을 한 B그룹이 평가단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디테일한 단서와 표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더 수월히 했다고 합니다.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소변을 참으면 뇌의 억제 기능도 더 활성화돼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구팀에 따르면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진실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미 소변을 참기 위해 뇌의 억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 기자님 다음부터 녹화날 지각하실 때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을 꾹 참으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께서 속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소변 보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소변 참는 게 건강 안 좋잖아요. 자, 하지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 기자 말씀대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칫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당당히 늦게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당당히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예.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뭔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롤드 광고? 아, 이거 무섭죠.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그 짱이다. 어우.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이게. 소리예요? 심장과 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다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막은 저렇게 줄 안 알아. 믿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64%.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 선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진 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오 기자가 출연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영 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무드등만 켜고 등글개로 등을 긁으면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누워서 보는 게 좋잖아요, 침대에서. 근데 옆에서 뭘 해도 그 시간은 깨지 않아요. 일단은 무드등이고 뭐고 간에 그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눈 때문에? 예.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새 겁니다, 저. 예, 여기 중에 유일하게 렌즈 끼는 걸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TV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불 켜고 책 봐. 너 그러다 눈 나빠져서 안경 쓴다. 엄마에게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책 보면 시력 저하된다라는 게 상식.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데서 책 보는 오 기자를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굿.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눈이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애매하다. 나빠지긴 하나 본데? 그러니까 뭐 안 좋긴 하는가 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의 근육이 긴장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지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시력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나쁘진 않았네요. 제가 계속 읽어도 되는 거였네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뭐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는 걸 뭐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더 가깝게 보게 되죠. 이게 특히 안구가 성장 중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데요. 가깝게 보다 보면 근시를 유발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깝게 보는 게 문제였다는 거. 결국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네. 책 이렇게 봐 하는 거. 근데 어두운 곳에서 그 정도 거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꾸 가깝게 보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 이 얘기였습니다. 책을 가깝게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를 장시간 가깝게 보는 행동은 눈 건강에 치명적. 자칫 안구 건조증, 뭐 녹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적정 거리에서 바른 자세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기자님, 요거트는 왜 캔으로 나오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유산균 아닙니까? 네. 캔 안에 살아있겠습니까? 왜요? 금속이랑 만나면 네. 유산균이 변질되거나 죽을 것 같아. 금속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요. 오 기자도 비슷한. 아니, 유산균 통이 저 금속에 나오는 거 봤냐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야? 요거트 제조 시설입니다. 스탠이네? 보시다시피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산균 절대 금속에서 제조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닙니까? 배양할 땐 괜찮아요. 바로 떠내서 바로 저기 플라스틱에 담아내. 아, 그러니까 이게 편견인 건가? 유제품 캔에 안 먹는 게? 편견이라고? 배양되기 전이라 그러면. 생각해보면 태생부터 금속과 가까웠던 요거트. 하지만 오래전부터 쇠숟가락으로 요거트를 먹으면 유산균이 죽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요거트 우리가 시중에 파는 것도 플라스틱 숟가락이다 보니까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쇠숟가락으로 먹는 걸. 요거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건데요. 유산균은 발효 과정에서 우유의 유당을 분해해서 산성인 젖산을 만듭니다. 이 젖산이 요거트 특유의 새콤한 맛을 내는데요. 젖산의 산성 때문에 금속 숟가락과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유산균이 사멸된다는 말이 돌았던 겁니다. 너무 똑똑했던 거네. 하지만 요거트의 산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쇠숟가락으로 요거트를 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유산균이 사멸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쇠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겠네. 그 플라스틱은 환경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오. 우리는 따가 쓸 수 있는 쇠숟가락 써도 되겠네. 그래. 그러면 뭐 쇠랑 만나면 뭐 사멸하고 이거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터무니없는 얘기였던 건가요? 일반 철 같은 산화하기 쉬운 금속에 요거트가 오랜 시간 접촉한다면 유산균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요거트 제조나 발효 시설들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 영양소 파괴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쇠숟가락으로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코팅이 벗겨진 금속 용기에 덜어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조 시설이면 저게 다 파괴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근거 없이 떠들었던 잘못된 상식.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대신 쇠숟가락으로 안심하고 요거트 드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게 추세죠. 우리나라도 바로 며칠 뒤인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등장한 종이 빨대, 많은 분들이 종이 빨대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종이 빨대 우리가 그 분해되니까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이잖아. 플라스틱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이 빨대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한 번 사용에 눅눅해지고 오염된 종이 빨대는 재활용 불가. 결국 일반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결국 환경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플라스틱 빨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이 빨대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는 약 907kg당 1.5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종이 빨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일반 혼합지를 생산할 때는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8.45톤 배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약 5.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종이도 완전한 친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입 대고 먹어야 되나? 일회용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이나 대나무, 실리콘 이렇게 다회용 빨대를 100회 이상 재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친환경 빨대의 본질이 플라스틱 줄이기인 만큼 일상생활 자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음료를 마실 때도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이름이라는 포장에 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종이 빨대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라는 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 빨대 사용 자제, 일상 속에 이런 작은 행동들로 가져오는 큰 변화.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는 것 어떠세요?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많이들 신경 쓰지 않습니까? 두 기자님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뭐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지. 저는 음식보다도 수분 섭취. 아하. 예.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다고. 좋죠. 예. 저는 콜라겐. 어떻게 뭐 가루로 아니면? 네, 가루. 흔히들 피부에 좋다고 이제 돼지 껍데기 속에 요 콜라겐 좀 보소.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피부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돼지 껍데기 푹푹 먹방을 펼치셨죠.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로 피부에 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수분과 탄력도를 조절. 우리 몸속 콜라겐이 감소할수록 이마와 눈가, 입가 등의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콜라겐, 돼지 껍데기를 외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모두 거짓!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셨던 거 피부에 양보하신 게 아니라 햇살에 양보하셨던 겁니다. 그냥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럼 뭐야? 다 기름 덩어리였어? 허허. 피부엔 도움이 안 됐다는 거네, 아예. 일단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있긴 합니다. 다만 동물성 콜라겐으로 일반 단백질보다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 즉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불과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 90%는 그대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피부를 챙기시려면 어류에 든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돼지 껍데기에는요 지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챙기겠다고 돼지 껍데기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제대로 칼로리 폭탄을 맞고
다음날 체중계 위에서 오열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근데 맛있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면 스트레스 줄고 그럼 피부 좋아지는 거고. 정신 건강이 최상입니다. 뭐 맞죠. 네. 피부에 좋든 어떻든 맛있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풀 때는 그냥 적당히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찬바람도 불고 뼈도 시린 계절. 관절 건강하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 사골곰탕. 사골곰탕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슘, 뼈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칼슘. 뼈를 우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인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인, 성분. 철분, 어허. 뜨끈하게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깍두기 하나면 칼슘이 마구마구 뿜뿜해서 뼈도 튼튼, 막 기운도 불끈불끈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골곰탕, 우리들의 관절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정말 사골곰탕에 칼슘이 풍부할까요? 아 없다고만 하지 마. 생각보다 덜 들어있는 건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 아이들 그래. 하고 얼마나 뼈를 고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그 빨래통에다가 곰국을 끓여가지고 보름을 먹였어요. 보름 끝날 때쯤 되면 쓴맛이 날 정도로 뼈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날 때까지 날 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수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곰탕이 네.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그 아까는 당시에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더니 그래. 그 당시엔 정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들의 적이네. 온 세상의 여성들 적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 사골곰탕에 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골곰탕 한 그릇 약 400g에 든 칼슘의 양은 안타깝게도 고작 14.14mg.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에 불과한 양이다 보니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하루치 칼슘의 65%인 452mg이 든 우유 400ml를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야? 그리고 사골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끓이고 또 네. 끓여 먹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골 특유의 조리 과정이 뼈 건강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쩔 거야. 쓴맛이 날 때까지 끓였다니까. 정말 내 곰탕이 이건- 곰국이 쓴맛 나는 건 봤어? 아 이건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뼈 비싸니까. 이거 오늘 방송 우리 엄마 무조건 아니 봐야 돼. 들통 나오면 2주 가거든. 여러 번 끓일수록 칼슘은 파괴되고 사골에서 인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비인 나오겠지. 근데 이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까지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의사들에 따르면 사골을 3번까지 끓였을 때는 인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4번째부터는 인 함량도 높아지면서 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15번 끓였거든요. 보름을 먹였기 때문에.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해. 아, 정말. 15번 어떻게 하는 게? 아니 보름을 끓이고 맨날 카레를 했다니까. 반찬하기 싫어. 그 집은 다 들통이었어요. 다들 통해요. 아 나 미치겠네. 우리 엄마 키가 10cm 더 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슘 다 빼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멸치. 공장판 다친 지 20년이에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선 사골 국물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미역이나 멸치나 우유나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가 든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사골, 소의 4다리의 뼈로 끓인 거니까 뼈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골곰탕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영양 섭취를 하면 음. 뭐에는 안 좋겠습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우리의 소울푸드. 이제는 딱 3번만 끓여서 맛있게만 먹는 걸로. 늦은 밤 출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남은 김치찌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2번, 가스레인지를 켜고 국자로 저어가면서 냄비에 팔팔 끓인다. 두 기자님의 선택은? 저는 전자레인지 저걸 다시 불을 켜고 뭘 하기가 좀. 저는 좀 끓일 것 같아요. 왜죠? 전자파 나오니까. 전자파. 아유, 전자파 이미 딴 데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예로부터 마치 진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전자레인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전자파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긴대.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속설은 거짓! 그렇지. 간편함의 차이 외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김치찌개나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역시. 헛똑똑인 거예요. 아니 전자파는 쓰는 건 맞잖아. 허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쓰는 하잖아. 건 맞죠. 전자파가 나오잖아. 나오죠. 그 전자파로 데우는 건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60Hz 주파수로 발생하는데요.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리 현상이 없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DNA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다 해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일어나거나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뒤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돌릴 때 뭐 찜찜함 없이 그냥 간편하게 돌려 드시면 돌려도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이 안전하다는 건요. 종이나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등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 한정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 표시되지 않은 멜라민이라든가 일반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 조리 그릇에 전자레인지용 표시만 확인한 뒤 안심하고 드세요.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 구르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종이컵에 타먹을 때 젓는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한때 중고등학교 매점에서는 딸기 우유가 품절 대란, 특히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딸기우유 만들어보면 해보셨어요? 왜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이 이야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몸매를 원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딸기 우유를 열심히 먹었는데요. 자, 그런데 학창시절에 열심히 딸기 우유 드신 분들, 여러분 다 피해자십니다.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저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도 들어봤어. 진짜?
아니 근데 왜 딸기 우유입니까? 자, 여성의 2차 성징 발달, 즉 가슴 발육에 중요하게 자라는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좋은 딸기가 들어간 우유를 마시면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딸기 우유 속설이 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딸기 우유에 들어있는 딸기 과즙 함량을 살펴봅시다. 단 1%. 예? 과연 1%의 과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전문가의 대답은 딸기 우유와 가슴 발육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기 우유 속설에 농락당한 여학생들 오매불망 간절히 기원하며 열심히 딸기 우유를 믿고 먹은 결과는 딸기 우유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다 의미 없다. 가슴은 유전이다. 오히려 체중 증가, 살만 찌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저 말 듣고 열심히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 완전 속았네요. 자, 여학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짓 정보, 잘못된 속설에 속지 마십시오. 딸기 우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맛으로 드십시오. 맛있죠? 그래, 맛있긴 해.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지만 도무지 고향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았던 아들 A씨. 아, 여보, 나 아버지 용돈 붙이러 갔다 올게. 돈을 붙이러 갔다 온다는 게 가요? 예, 좀 생소한데요. 핸드폰에서 인터넷 뱅킹. 틱틱하면 다 가는데. 예, 오. 그러니까 직접 창고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한 기자님의 연령대에 맞는 선수. 아하이, 나 참. 50대가 되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A씨가 간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에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사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계좌로 송금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딱 드리는 게 좋잖아요. 전국의 효녀 효자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멀리 사는 부모님 댁 문 앞까지 현금 봉투를 딱 전달해 줍니다. 바로 전 국민이 믿고 찾는 우체국의 현금 배달 서비스.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장소로 집배원이 직접 현금을 배달해 드립니다. 게다가 간단한 메시지를 적으면 깔끔한 메시지 카드도 함께 배달된다고 하니까요. 진정성 있는 마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생겼구나. 참 우체국에 알아보면 특이한 서비스 많어. 맞아요. 현금 배달 서비스 외에도 경조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 중. 진짜? 지인의 경조사 자리에 직접 가지 못할 때 오. 계좌로 보내기엔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괜스레 마음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럴 때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경조금과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센스 있게 경조사마다 어울리는 봉투에 넣어주니까 멀리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건 몰랐다. 말하자면 송금 플러스 전보 서비스네요. 그렇죠. 전보란 말에 익숙하시고. 아, 전보. 옛날엔 전보 많았거든요. 좀 막 충전 같은 간처럼 거 할 때, 보내고. 야, 너 가니? 너 안 가니? 야, 너 가면 나 좀 봉투 좀 해줘. 그렇지.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 해서 네. 가끔 액수도 틀리고 맞아. 실수로 빠져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 봉투 좀 해줘 했을 때 그 봉투가 뭐뭐 은행 봉투가 많아요. 어허. 아,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봉투 그냥 꺼내오니까. ATM기에 있는 봉투 쓰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황에 맞는 봉투를 그냥 준다는 괜찮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축하, 뭐 근조 이런 게 다 돼 그렇죠. 있으니까 좋네. 받는 사람 기분이 다르죠. 좀 더 신경 쓴 느낌. 그럼요.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작성한 문서를 집에서 바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이 그린 우편 서비스 등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곁에 있는 만능 우체국 필요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너무나도 편리하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가용.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제발 한 자리만 있어라 하면서 주차 때문에 골머리 앓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주차난이 너무나 스트레스죠, 사실.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몇 바퀴를 돌고. 저는 뭐 가끔 이제 SNS에 올라온 영상 중에 주차장 빌런. 야, 이런 거뭐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맡아놨는데 무슨 이거 맡아요, 뭐 좀 나오세요 이러면 싸우는 영상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차 막혀서 갔는데 자리 없어. 이건 또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정말 너무 부족해. 목적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 찾는 것부터 금액들은 어떻게 다른지 일일이 비교하기도 번거로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주차 고민 종결. 바로 주변의 모든 주차장을 단 30초 만에
모두 찾아주는 M 주차 공유 서비스 앱입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주차장 위치, 이용 요금, 운영 시간 이런 다양한 정보 공유부터 주차권 할인 혜택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주차난에 고통받을 동안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 요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너무 많죠. 아니면 빌라의 주차장들, 이런 데 있는 개인 주차 공간들 보면 우리가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예 세울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이 주차 공간 소유자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앱을 통해서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서 30분 단위로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하면 일정 금액의 포인트로 적립. 그러니까 주차 공간 소유자는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또 운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편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놀리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 차 없으니까. 아직도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십니까? 이제는 공유 주차장으로 주차 고민 안녕!